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반찬통이나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주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남은 음식을 보관 시 주의해야 할 용기와 주방기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용기로 첫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혹시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종류가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2번과 5번이 해당됩니다.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며 섭씨 70도에서 100도 정도의 높은 내열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5번 폴리프로필렌도 마찬가지로 섭씨 121도에서 165도로 내열성이 높아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에서 검출되는 위험한 환경호르몬 물질은 비스페놀 A입니다. 비스페놀 A는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비만이나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2번과 5번 플라스틱은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고 환경호르몬도 검출되지 않아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플라스틱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구입 시 바닥이나 옆면에 전자레인지 그림이 있는 제품들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니 구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은 음식 보관 시 비닐랩을 씌워 흔히들 보관하시는데요.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인 폴리염 하비닐로 만들어진 비닐랩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로 이 성분이 들어있는 비닐이 열에 노출되면 프탈레이트가 방출되어 음식에 섞여 들어갑니다. 이를 섭취하게 되면 암생식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랩은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폴에틸렌으로 대체되는 추세이지만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폴리염화 비닐 랩은 접착력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아직도 일부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염화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랩은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거나 고온의 음식에 닿으면 안되며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랩에 들어간 성분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방 함량이 많은 기름진 음식이나 알코올 함량이 높은 식품을 랩에 직접적으로 닿게 하여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용기로 두 번째는 스테인레스 용기입니다. 새로 구입한 냄비나 텀블러 같은 용기들을 처음 사용할 때 맨손으로 만질 경우 때때로 검은 물질이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에 사용되는 연마제로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광택을 내기 위해 활용되곤 합니다. 다만 이 연마제의 주성분인 탄화규소는 발암 추적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탄화규소를 2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흡기를 통해 들어갔을 때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마제는 물이나 세제로 간단히 제거되지 않아 식용유와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여 닦아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키친타월이나 행주에 식용유를 묻혀 제품을 닦아주면 식용유가 같은 소수성 물질이라 연마제가 식용유에 잘 묻어나오게 되어 제거가 쉽습니다. 또한 베이킹 소다를 물과 함께 섞어 제품을 문질러주면 쉽게 제거됩니다. 알칼리 성분인 베이킹 소다가 탄화규소를 녹여내어 깔끔하게 세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용기로 세 번째는 알루미늄 용기입니다. 알루미늄 용기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빠르게 음식을 끓일 수 있고 가벼운 무게와 녹슬지 않는 특성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러나 토마토나 매실, 절임 같은 산성이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알루미늄 용기에 담아 보관할 경우 산성과 염분이 반응하여 알루미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보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산도가 높은 식초, 토마토 소스 등의 음식물이나 간장, 된장 같은 조미료를 알루미늄 용기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용기를 세척할 때는 알루미늄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금속 수세미 같이 딱딱하고 날카로운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소재의 제품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알루미늄 용기를 구입한 경우 용기에 물을 넣고 한번 끓여 사용하면 코팅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색이 변한 알루미늄 제품은 알루미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쿠킹 호일을 사용해 음식을 싸서 구울 때나 고깃집에서 호일 위에서 고기를 구울 때 알루미늄이 음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출된 알루미늄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만 100%다 배출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몸에 쌓이게 된 알루미늄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원인이 됩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용기로 네 번째는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코팅 프라이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PFOA라는 성분은 발암 가능성이 높아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코팅이 손상된 프라이팬을 사용할 경우 PFOA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PFOA는 체내에 들어온 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려서 제거되며 이 기간 동안 신장, 간, 혈액 등에 쌓여 독성을 유발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선택할 때는 PFOA가 없는 PFOA 프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코팅 프라이팬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팅 프라이팬을 처음 구매한 후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고 10분 동안 끓인 다음 세척하고 달군 팬에 식용유를 얇게 발라 3회에서 4회 기름 코팅을 반복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프라이팬에 오래 두면 코팅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조리 후 바로 다른 용기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